그래서 무조건 금융이 필요한데 네. 그 금융 사업을 포기하고 선택했더니 케미칼이 지금 롯데그룹 전체를 흔들고 좀먹고 있는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 롯데쇼핑에서 오면 케미칼은 도대체 누가 돌보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누가 키우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롯데가 지금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나요? 돈이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우리 봤잖아요. 신세계가 돈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다. 다 팔아야죠. 이제. 그렇죠. 신성장 동력을 이야기하는데 네.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너무 제품이 있네. 추상적이지 않나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 그룹이 세상에 지속 있구나. 가능성? 아니 다 올해 그룹을 영위하고 싶지. 네. 그냥 슬로건 정도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니까 지속 가능성을 넣은 거 아닌가. 신동빈의 아들 신유열. 저 그분도 좀 궁금했던 게 그분은 위기 해결 능력이 좀 있나요? 위기 해결은 무슨 위기 해결이에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신유열 전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실이 웃고 갔대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 그러니까 나도 한국말을 몰라서 실이 웃고 간 거 아니냐. 내가 기자들한테 현장 기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선배는 모든 걸 지금 롯데가 메타버스 만들면 네.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 뭐가 될 것 같은지 아세요? 어떤 느낌이죠?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만들어준 거 아세요? 알죠. 네,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만들고 그거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그냥 접었습니다. 근데 신격호 회장은 명확한 원칙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오너가 자기 돈을 넣어야 잘 된다. 그게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데 지분 구조가 그렇게 지저분한 겁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컬의 위기의 롯데케미컬 마이너스에 쏜 신동빈 금융을 포기하고 케미컬을 골랐더니 그룹 전체가 어려워지더라. 그렇죠? 오늘 이 얘기를 알파걸 김미정 아나운서와 네. 알파부 엽산동의 그룹 김종효 이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제목이 위기는 진행형, 롯데케미칼 위기는 진행형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살짝 봤을 때에는 네. 좀 완료의 형태로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네. 위기는 닥쳤고 이제 네. 그걸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나? 위기 진행조차 끝났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위기다. 위기가 이제 완료됐다 그냥. 아니, 근데 네. 원래는 방송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끝났네. 제목을 어떻게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려고 했었냐면 그 위기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렇게 하려고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이렇게 했는데 네. 또 이제 우리 국장께서 받으셔가지고 네. 우리 국장은 또 무조건 이름 넣는 거 좋아하니까 네. 이름을 넣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롯데케미컬 위기의 이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네. 그룹의 2인자 그 신동빈 회장의 아버지 신격호 회장의 오른팔 네. 이인원 회장이 모든 것을 지고 자살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그룹이 요동치기 시작하거든요. 흔들리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형제난이 벌어지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이인원 부회장이 이제 유고 상황이 됐을 때 그 자리를 누가 채웠느냐? 황갑규 부회장이 채웠단 말이죠. 롯데케미컬 호남석유화학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신동빈 회장과 하나로 묶여있던 황갑규 부회장이 그룹의 2인자로 올라서면서 네. 그때부터 케미컬은 신동빈 회장이 본격적으로 그룹의 중심은 롯데케미컬 중심으로 간다라는 걸 선언할 정도로 네. 이 그룹의 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뭘 했냐? 원래 신동빈 회장이 노무라 증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금융을 엄청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금융사들을 2017년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미컬 중심, 그러니까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껌이나 파는 돈으로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 한다. 개발 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네. 필요한 거는 중후장대 산업 그리고 제조업이었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껌이나 팔면서 네. 대기업을 일궜다는 내수기업의 한계를 계속 지적을 당하면서 엄청 위정자들한테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고도의 장치 산업인 화학 산업에 관심이 많았고 네. 그것을 이제 하고는 있었는데 네네. 신동빈 회장이 사실상 네. 그룹을 전체를 총괄하면서 급격하게 무게추가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네. 그 와중에 그렇게 신동빈 회장이 하고 싶었던 유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금융사업을
버리는 그 상황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정작 이 버림을 받은 롯데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버려지고 오히려 잘 된 케이스도. 아, 롯데 손보도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오. 롯데 손해보험도 장사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실제로 신동빈 체제로 넘어가고 나서 핵심 포인트는 네. 타이밍이 다 혼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는데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수 기업에서 벗어나서 네. 해외 쪽으로 가겠다. 국내에서는 뭐 호남석유화학이 굴지의 탑 기업이었지만 글로벌에서는 별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타이탄 인수하고 네. 미국의 회사 인수하면서 넓혀간 것까지는 뭐 잘못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네. 석유화학의 피크 시점에 비싸게 사서 지금 그 산 것들이 전부 다 네. 가격이 폭락해 있는 상황. 근데 이제 그거 다시 구조조정하면 팔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4분의 1 가격에 팔아야 되는 이 엄청난 기회 손실. 네. 이거 이제 문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이쪽에서 뭐 첨단 소재나 바이오 같은 거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헛발질. 너무 비싸게, 늦었다. 네, 비싸게 샀다. 일단 그 롯데 그 일진 머티리얼즈 살 때 그 비싸게 샀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이익으로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바이오는 또 너무 늦게 뛰어들었다. 그래서 모든 게 타이밍들이 다 지금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뭐 신동빈 회장이 뭐 혼자 하진 않았겠지만 네. 어쨌든 그 협의 과정에서 롯데그룹이라고 하는 재계 수위의 그 업체가 이 의사결정 자체가 뭔가 계속 타이밍이 어긋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근데 신동빈 회장은 계속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인 신동주 회장과 그룹 차기 총수 자리를 겨누면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냐면 롯데케미컬이 지금 중국에다가 장사를 잘해서 계속 이익을 내다가 중국의 동일한 그 제품군에서 포화 상태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동빈 회장은 이미 롯데마트를 가지고 중국에서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단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아버지 신덕호 회장이 너한테는 못 맡겨. 신동빈 너한테는 그룹을 줄 수 없어. 그리고 신동주한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빌미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신동빈 회장은 이 양반 진짜 마이너스의 손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자꾸 들게 하는 네. 그런 회장님이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인원 회장이 이제 모든 걸 다 그룹 비자금에 관련된 문제였으니까 그거를 다 짊어지고 자살을 한 이후에 신동빈 회장이 어떻게 보면 죄를 벗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신동주 부회장이랑 형인 신동주 부회장이랑 형제 난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일본과 한국에서 임원들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완벽하게 상황은 정리됐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이 굉장히 아버지가 했던 그거 말고 내가 하는 사업을 일으켜 보겠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금융을 하고 싶어 했고 환갑규는 사실은 금융 출신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롯데케미칼 쪽에 케미칼, 석유화학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왜? 네. 그때도 롯데 지주로 바꾸면서 그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금융을 판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롯데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다른 데도 다 문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다 버티면서 지금 보세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하는 한화 솔루션, 태양광, 뭐 한화 에어로, 심지어는 대우조선해양 상무 그것도 이익을 못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룹을 가장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게 금융이란 말이에요. 하나금융. 그러면 롯데가 지금 금융을 갖고 있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하게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번에 그 우리 큐텐 사태, 티몬 UF 사태를 보면 유통에는 돈이 뭉텅이로 들어왔다가 그게 머무르는 시간을 뭐 10일, 15일, 30일, 60일을 갖고 있으면서 그 돈이 또 밖으로 나가고 요 60일은 그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금융이 필요한데 네. 그 금융 사업을 포기하고 선택했던 이 케미칼이 지금 롯데그룹 전체를 흔들고 주먹고 있는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건 이제 배경이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2분기에 일정 부분 마진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은 석유화학에서 이제 플러스가 났어요. 네. 그다음에 마진 스프레드가 분명히 개선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적자가 오히려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단 2배 이상으로 커졌단 말이죠. 그게 뭐 이제 일회성 비용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수 과정에서 했던 인수금융 관련된 이자 비용 자체의 증가 문제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수익성을 크게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리한 인수전에 따른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플러스 알파로 작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었죠. 롯데 건설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롯데케미칼이 막 5천억 정도 지급 보증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지금 경쟁사인 다른 회사는 그래도 숨 좀 돌리고 있는데 여기는 2분기 실적 펼쳐봤더니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토대 위에 뭔가 경쟁사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3분기에도 이게 좀 확실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다 보니까 최근 롯데케미칼을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롯데그룹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좀 차갑다. 물론 현금 부자가 망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지주에서 황갑규 대표가 이제 물러나고 물론 이사회 의장으로는 계속 있지만 물러나고 나서 그 뒤를 채웠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네. 전부 다 롯데쇼핑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룹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인 롯데지주에 있는 대표, 네. 뭐 경영혁신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롯데쇼핑에서 오면 케미컬은 도대체 누가 돌보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손은 누가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고 네네. 신동빈 회장도 롯데케미컬에 대한 그 어려움 때문에 네. 롯데케미컬에 대한 발언 수위를 계속 줄이고 있고요. 롯데쇼핑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롯데케미컬을 살릴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돈밖에 없습니다. 추가 투자 그리고 미래 먹거리. 네. 왜냐면 뭐 효성이나 이런 데도 다 자기네 고부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대림도 롯데케미칼만 지금 뭐가 DL로 없어요. 바뀐 대림도 마찬가지. 근데 네. 롯데는 만들겠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만들겠다가 2022년에 만들겠다 그랬어요. 2021년, 22년. 네. 근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네.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 그럼 언제 만들어서 이미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좀 늦을 수도 있지 않나? 완전 늦었죠. 왜냐면 네. 인도네시아에 또 대형 공장 하나 또 2025년에 열리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그걸 경쟁력이 없는 그 제품들을 어디 가서 파느냐는 거죠. 중국 시장에서 그렇게 이득을 내고 있다가 그 이득을 내던 중국 시장이 지금 서로 덤핑하면서 지금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롯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조조정은 그냥 하냐? 그냥 할 수 없어요.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롯데가 지금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나요? 돈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우리 봤잖아요. 신세계가 돈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다. 다 팔아야죠. 이제. 그렇죠. 매각을 해야 신세계가 본사 건물을 팔아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G마켓을 인수했던 그 선례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유통기업들은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 부동산 재벌이기 때문에 이 건물들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짜로 놔두면 이익이 될 만한 그런 네. 건물들을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롯데케미칼은 지금 그 구조조정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네. 지금 자회사로 그 LC USA, 그다음에 LC 타이탄 이 두 개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일단 비싸게 샀고 네. 산 가격에서 이미 그 마이너스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초 소재는 지금 중국이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중동 쪽에서 지금 이제 기초 소재를 스스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중동은 바로 원재료가 옆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동안 네. 그냥 크루드 오일 원유를 팔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석유도 정제해서 팔려고 하고 있고 중동에서 스스로.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스스로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유럽은 지금 이 기초 소재 쪽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 줄어든 기초 소재를 누가 채울 거냐? 이거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거리상으로도 중동이 가깝고 그러니까. 중동이 원가가 월등히 낮을 가격상으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초 소재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롯데 대산단지나 여수단지에서 갖고 있는 거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LG화학을 포함해서 롯데케미칼 같은 업체도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유 자산은 많고 그 보유 자산을 팔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면 이게 어느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좋은 가격에 팔 수 없고 그다음에 롯데그룹이 지금 여기저기 물려 있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용 현금은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장부상으로는 충분히 자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왜냐하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현금 자산이 여전히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현금 흐름표를 놓고 봤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성 자산 됐습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지금 뭐 살펴보면 꽤 있는 상태예요. 네. 현금성 자산만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6조 정도가 있으니까 적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 현금성 자산이 실제로 움직이는 현금 흐름표에서는 계속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캐펙스를 만약에 지금 원래 하던 대로 지속하면 네. 이 현금도 몇 년 버티지 못할 거인데다가 지금 그 그룹사에 상대적으로 롯데건설과 관련돼서 채무보증 해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그룹사들에서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롯데케미칼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고려해보면 현금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롯데에서 어쨌든 무리하게 지금 인수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좀 골치가 아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자금 관련해서도 저희도 지금 뭐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뭐 이게 정말로 유동성이 문제가 생겨서 롯데그룹이 망한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계속 이걸 이제 차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간을 다 했으니까 차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당연히 차환 조건이 롯데그룹은 좋을 수가 없죠. 오히려 금리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네. 미국도 정책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뭐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롯데그룹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특히 뭐 PF 부담은 벗었다고는 하지만 롯데건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좀 차갑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일진머티리얼 인수자금을 계속 롤링을 할 때 좋은 조건으로 롤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자금들을 어떻게 계속 조달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롤링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좋은 신용평가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하면 예전에 현금의 롯데에서 여전히 불안한 롯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용기 대표도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들어보면. 그렇죠. 이분이 이제 CFO 출신이고 네. 원래 롯데케미칼에서 출발했다가 어. 지금 롯데바이오 쪽에 대표를 하고 다시 이제 롯데케미칼로 오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분이 어느 정도 롯데케미칼에 있었다가 소위 첨단 산업, 바이오라든지 첨단 소재 쪽으로 한번 돌고 왔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뭐 롯데바이오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첨단 소재 쪽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놓고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을 뜯어봤을 때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정도가 좋아진 거지 첨단 소재 쪽도 아주 극적인 뭐 플러스가 난 거 아니고요. 네. 바이오 쪽에서의 성과는 아직 기다려야 되고요. 아, 바이오는 이제 공장을 짓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뭐, 네. 뭐 나온 게 없다. 예, 결과 나오려면 한참 걸려요. 근데 그나마 이제 바이오는 다행이었던 게 그 미국에서 약간 껍데기 같은 허가만 갖고 있던 회사를 사서 그나마 이제 진입 시점은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뭐 무리한 가격에 들어가지 않았다 정도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공장 사서 얼마만큼 수출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롯데케미칼은 기존의 기초 소재 쪽에서 벗어나서 첨단 소재,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첨단 쪽으로 고부가 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아니 롯데는 신성장 동력을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좋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도 바이오,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죠. 네. 그 다음에 뭐 또 하나가 뭐죠? 첨단 소재. 예, 첨단 소재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너무 제품이 있네. 추상적이지 않나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 그룹이 세상에 지속 있구나. 가능성? 아니 다 올해 그룹을 영위하고 싶지. 네. 그냥 슬로건 정도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니까 지속 가능성을 넣은 거 아닌가. 근데 오래 살아남다 보면 뭔가 기회가 온다라는 주인 것 같은데. 아, 버티는 자가 이긴다 뭐 그렇죠. 이런. 버티는 네. 자가 강한 돈 거다. 버? 돈 버? 뭐 그런 거죠. 네. 네. 아, 지속 가능성이 지금 성장 동력으로 아, 있고 그 신성장 그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네. 그 신동빈의 아들 신유열. 저 그분도 좀 궁금했던 게 그분은 위기 해결 능력이 좀 있나요? 위기 해결은 무슨 위기 해결이에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롯데 이제 노무라에 있다가 그 양반 네. 노무라에 있다가 아, 이제 들어와서 예. 지금 롯데 하고 있고 이제 찍먹하고 지난번에 그 롯데그룹 전체 회의를 하는데 네네. 신유열 전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실이 웃고 갔대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나도 한국말을 몰라서 실 웃고 간 거 아니냐 내가 네. 기자들한테 현장 기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선배는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고. 부정적이다.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국말을 모르니까 씨 웃고 들어갔지. 아니 그분이 AI 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뭐 얘기도 있어가지고. 아, 네. 롯데가 지금 메타버스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뭐 올해 하반기에 뭐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죠?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제페토. 아 아니, 제페토. 그러니까 뭐 네이버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제페토가 하고 있는데 네네. 제페토가 한 그거를 사용하는 인구가 한 1.5억 정도 된답니다. 전 세계 1.5억. 예. 네, 1.5억. 1.5억인데 아직까지도 확실한 그 수익 구조를 못 만들고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5억 명인데도. 네네. 근데 1.5억 명이면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할 때 기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2개 대륙 정도는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네네.
지금 롯데가 메타버스 만들면 네.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 뭐가 될 것 같은지 아세요? 어떤 느낌이죠?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만들고 그거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그냥 접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그렇죠. 거다. 네. 그러니까 AI는 결국 로데이터인데 네. 로데이터를 구하는 게 뭐 합법적인 로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금융이 있었다면 네.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렌터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었지 모르지만 지금 지금은 구간에서는 그 로데이터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롯데온 하나일 텐데 롯데온도 지금 아시다시피 유통 쪽도 뭐 백화점하고 면세점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지. 네. 롯데온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롯데온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건 진짜 삽질 중에 삽질이라고 모두가 그랬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뭐라 그랬더라?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는 이제 홈페이지인데 약간 속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욕을 많이 먹긴 해 기사로. 네. 안 가져가고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십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 롯데온의 실패는 이런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온라인만의 전략, 온라인만의 가격, 네. 온라인만의 유통 채널 네.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근데 롯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쉽지 않죠. 오프라인에 얽매여 있는 온라인 채널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모든 가격이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12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는 회원 할인해서 네. 120만 원에 5% 할인, 네. 3% 할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옷도 못 받아보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롯데온에 있는 MD하고 네. 롯데백화점에 있는 MD하고 파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급을 했다가는 네. 여기서 니네 돈 얼마나 되는데 니네가 뭔데 가격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가격 정책을 네. 오프라인에서 정하는 그런 상황이 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거 합치고 저거 합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롯데 백화점이 정하는 가격대로 니네는 이거 해. 그리고 3년 2월 된 거 이런 것만 싸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정하니까 거기서 누가 경쟁력이 없죠. 기본적으로 그 유통그룹의 메인이 이미 백화점이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업계 1위로 딱 자리매김해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멀쩡히 잘. 근데 그 온라인이 들어와서 아무리 온라인이 커진다고 한들 온라인이 갑자기 그립 잡고 롯데백화점 매출을 뛰어넘으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네. 지금 뭐 롯데온 순위 보면 알잖아요. 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뭐 팀원이나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또 온라인 쪽에 한바탕 뭐 약간 드저비집을 벌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기는 롯데그룹 얘기를 갑자기 좀 치워서 그렇긴 하지만 네. 굉장히 뭔가 지금 방향성 자체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좀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유열 대표가 AI에 관심이 많다. 네. 미래 사업에 관심이 많다. 후계자로 낙점이 돼서 지금 차근차근 승계 작업 중이다. 승계 작업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유열은 보여준 게 없고요. 또 한 가지 신유열이 이용해야 되는 롯데 정보통신 그거 뭘로 바뀌었죠? 롯데 이노베이트인가 뭘 이걸 바뀌었잖아요. 아니, 이름은 아직 안 바뀐 걸로 아는데 아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정보통신 아닌가? 아직? 아닙니다. 아, 이름이 그래요? 바뀌었습니다. 롯데 이노베이트가 맞을 겁니다. 네. 롯데 이노베이트가 뭐 하는 회사냐? 그 다른데 이게 시스템 필요하면 그거 만들어주는 전산 회사였어요. 전산 회사. 네, 네. 일종의 SI. 근데 그것도 실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못 만들고 통행세를 갖다가 공정위한테 고발당해서 과징금 내고 그랬던 때거든요. 점점 듣다 보니까 네. 케미칼이라도 잡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이야기했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롯데한테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인재들도 좀. 그러니까 상품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들어갔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으로 뒤집으면 남은 게 지금 백화점하고 네. 롯데케미칼밖에 없다라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른 쪽은 뭐 롯데정보통신도 있고 뭐 계열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건설은 뭐 지금 굉장히 뭐 방향성이 조금 애매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롯데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신사업들 중에서 그나마 뭔가 방향성을 그래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뭐 실적을 그래도 내고 있는 롯데백화점하고 면세점. 네.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은 어쨌든 업황을 좀만 뚫으면 업황 자체가 좀만 개선되면 지금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매각만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구조조정 좀 하면 그래도 괜찮으지 않을까라는 방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박살나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근데 난 궁금한 게 롯데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쳐요. 석유와 관련한 그 기업들이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몇 년간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증설이 이루어지는데 네. 중요한 건 2025년부터 이후부터는 증설이 아예 없습니다. 아 롯데가 증설이 없는 거는 아니. 하나도 글로벌이. 아 글로벌이요? 글로벌이. 왜냐하면 증설을 못하는 게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 때문에 약간 이것도 공급 과잉인데 중동까지 들어오면서 2025년도까지 증설을 하게 되면 에틸렌 관련된 이 설비는
초과 공급을 넘어서 완전히 과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몇 개 업체 넘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미 경쟁력 없는 유럽 업체들은 그래서 벌써 사라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25년 이후에 추가적인 증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업계의 전략은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만 어떻게 잘 버텨보자.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중국 기업들은 그 기업들의 소유가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도 예전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계속 쏟아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그 50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가 지금 한 100개, 80개까지 줄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과공급을 하면 할수록 전 세계에서 밀어내면서 자기네 걸 안 받는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네 내수가 100% 채워질 때까지는 아마 계속 설비를 늘릴 것 요새 같은데. 새로운 거 사라고 난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구환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내수 쪽에서 멀쩡한 거 팔고 멀쩡한 거 버리고 또 새로운 거 사래.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 집 닭 잡아먹긴데 그 제 집 닭이 돈이 지금 잘 안 벌리는데 그 제 집 닭을 계속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테무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외 쪽으로 빼려고 한 건데 그것도 지금 또 여기저기서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중국이 많이 만들어서 가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신 25년도까지의 증설은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철강이 네. 이미 2016년인가요? 그때 한번 큰 구조조정을 겪어서 그렇죠. 동네 제강사들은 이미 다 접었거든요. 네. 다 대형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중국의 부동산 경기 안산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철근 가격이나 이런 가격이 거의 막 수직 폭포처럼 낙하하고 그런데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말이 안 된다고 한 거는 중국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왜요? 정광석화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소유이기 때문에 계속 그 성장성을 위해서 돈을 투입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냥 투자를 나라 돈을 투자라고 그냥 망하게 하면 이거는 반역이고 반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늘려가지고 어느 네. 정도 버텨줘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원래 투자하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해먹은 사람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그 중에는 시진핑 측근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2025년, 2026년, 2027년, 28년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왜냐면 태양광이 구조조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 그러니까 뭐 태양광은 지금도 구조조정 중이고 네. 근데 지금 뭐 신호백 같은 데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겠지만 중소도시 아니면 중소정부의 작은 데는 언제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건 맞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어차피 투자 계획이라는 게 미리 다 나와 있는데 중국의 투자 계획 자체가 이미 2025년도를 정점으로 그때부터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계획에 잡혀 있는 대로만 지킨다면 아마 중국의 초과 공급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이 얼마큼 치고 들어오느냐가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죠. 근데 네. 아시다시피 중동은 뭐 건설한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는 적이 없잖아요. 한 10만 든다고 그러면 여기 한 4만 들면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원래 중동에서 모래가 많아가지고 네. 거기서 태양광 패널 만든다고 그랬어요. 인고시나 이런 거 만든다고 그 공장 거기다 짓는다고. 누가 일을 해요? 아무도 일 안 안 해요. 하지. 네. 그 설립도 못 하고. 그러니까 사우디의 문제가 사우디에서 공장 만들려고 하면 사우디 직원을 일단 의무적으로 한 20%나 30%까지 채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감독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은 안 하고.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느냐? 네. 그럼 뭐 스리랑카, 인도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거든요.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 월급 엄청나게 짜게 주고 근데 관리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뭐 얘기가 옆으로 튀었지만 롯데케미칼이 지금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럼 주가는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느냐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10만 원짜리가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서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네네. 분명히 너무 빠져서 5천 원일 수 있어. 더 싸기는 하죠. 네. 근데 지금 롯데 그 쇼핑도 네. 옛날부터 싸다 한 지가 벌써 한 5년 전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느린 속도기는 한데 계속 내려가고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지금 뭐 바이오라든지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대로 된 흐름을 못 드러내고 그다음에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자산들 매각이 만약에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설사 뭐 4분의 1 가격에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이거 매각 제대로 못하면 제가 보기엔 주가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롯데케미칼의 이훈기 대표는 위기 해결 능력이 뭐 있다고 봐야 될까 없다고 봐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 검증된 건 없죠. 왜냐하면 이분이 뭐 롯데 렌탈도 갔다가 여러 군데 돌았다가 오셨는데 지금 그 회사들의 쭉 궤적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 좋은 성과가 나진 않았고 물론 이분이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23년에 와서 이제 뭐 갓 1년 되지 않은 이제 연말에 오셨네요. 작년 네. 연말에. 이분한테 뭔가 뭐 책임을 벌써부터 묻기에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은기 대표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보유자산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자산 배분하고
구조조정하고 미래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이분이 이제 바이오 뭐 이런 쪽에 있다 오신 분이니까 네네. 얼마나 뭐 CFO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이제 CEO지만 CFO 역할까지 제대로 해낼지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마른 수건 피 나올 때까지 짜야죠. 그렇죠. 예. 근데 마른 수건에서 피가 나옵니까? 마른 수건을 먼지 나오지 짜다가 않아요? 손에서 피가 난다고 손에서 아. 그걸 너무 세게 짜가지고 이 먼지가 사람아. 나오다 못해 손에서 피가 나온다. 손에서 피가 나온다고 마른 수건을 짜가지고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김상진 사장이 잘하는 거 있어. 이게 짜다가 이게 손에서 피 나오는 거. 안 겪어봤어? 자, 그럼 이어서 그 롯데 그룹의 자회사들의 실적 동향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네. 명확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두 가지, 그러니까 LC 타이탄이나 LC 네. USA 모두 실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 이런 제조업들의 최고 문제가 뭐냐면 시황이 안 좋을 때 재고 때문에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이 계속 그 실적에 반영되면서 네. 지금 적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확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이 투자를 멈추거나 중국이 뭐 구조조정을 해주거나 중국 네. 경기가 확 살아나야 되는데 그럴 조짐이 뭐 좀처럼 안 보이잖아요. 재고 처리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고라는 건 또 전략적으로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쟁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끌어안고 있는 그러니까 게 그냥 악성 재고.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아마 지지난달인가? 네.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루머가 돌았어요. LC 타이탄을 판다. 근데 이거 처음에 샀을 때 네. 완전히 찬양일색이었거든요. 왜냐면 잘 샀다.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니까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 비싸게 만든다는 그 마진이 덜 남는다는 거였는데, 말레이시아에 만들어서 어쨌든 말레이시아 천연가스나 석유도 수입이 빠를 수 있고 네. 원가도 싸게 만들 수 있어서 경쟁력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 지분 가치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을 뿐더러 이거 팔아도 누가 사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도대체 누가 그 유일하게 지금 살 수 있는 누가 닌텐이를 맞냐 이거잖아. 딱 한 군데 있죠. 응? 딱 한 군데. 누굽니까? 인도요. 인도는 지금 석유화학을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그 작은 내 땅에다가 공장 하나 짓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해외에서라도 이런 시설들을 좀 사고 싶어 하는데, 말레이시아 국가가 그래도 인도인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꽤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여기에 이제 이 공장을 확보하는 것은 뭐 인도의 그 대표적인 그룹들, 석유학 그룹들에게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네. 과연 인도인들이 굉장히 상술에 밝아서 절대 좋은 가격에 안 살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손실을 보고 팔 거냐, 이것도 이제 관건이 될 거고. 신동빈 회장이 인도 출장 갔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요새 베트남에 가가지고 무슨 쇼핑몰 만들어서 그거 뭐 그러니까 홍보하고 지금 그러고 있던데. 제대로 된 지금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자꾸 딴 데다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아니죠. 케미칼은 신경도 쓰고 싶지 않으니까 쇼핑에만 자꾸 신경 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롯데 손보랑 네. 그 롯데카드 다시 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이, 근데 너무 비싸졌어. 그러니까 카드는 장난 아니던데요? MBK가 절대 싸게 안 네, 팔 잘 안 팔려고 하던데? 그 엔간한 애매한 가격에 그렇지 팔 바에는 않습니다. MBK도 네. 지금 엑시트할 시점인데 네. 살 사람이 없으니까 끌어안고 있는 거죠. 자꾸 이거 되게 잘 된다, 아. 잘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카드 산업은 계속 하향세를 타는 산업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MBK만 갖고 있는 롯데카드만 계속 잘 되고 돈을 계속 잘 벌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어쨌든 롯데그룹에 다시 원래 팔려면 사모펀드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 이걸로 해다가 누구 눈탱이 맞으면 그냥 딱 팔고 그러는 거지. 그 지네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샀는데 1,000원에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가 뭐 머리에 총 맞지 않은 다음에 자기네들이 1,000원에 판 걸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에 사오겠냐.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사와서 롯데 손보드 지금 판다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사잖아 지금 롯데 손보드. 그러니까 롯데 손보드 아무도 안 사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 인터넷 전문은행 롯데가 들어오면 딱 좋겠네. 남들이 보면 우리 썰은 거겠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껌 팔아서 대기업 오너 행세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던 신격호 회장이 네. 사실은 진짜 훌륭한 기업인이라는 건 다 알거든요. 왜냐면 재벌 기업들은 투자를 할 때 자기 돈을 넣지 않습니다. 계열사 돈 끌어다가 쓰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산 보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신격호 회장은 명확한 원칙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오너가 자기 돈을 넣어야 잘 된다. 그게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데 지분 구조가 그렇게 지저분한 겁니다. 하도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다 꽂아서. 근데 진짜 재벌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롯데가 그래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네. 진짜 신동빈 회장이 들여다보고 신동빈 회장이
그룹의 중심은 케미칼로 돌아간다고 몇 번을 얘기한 줄 아세요? 네. 기자간담회 나올 때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네. 유통으로는 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수성 정도는 되겠지만 공성으로 가서 뭐 온라인 쪽에서 뭐 쿠팡 거 뺏어오고 네이버 거 뺏어오는 건 이미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해외 상품은 진출해서 롯데백화점? 신세계? 그다음에 뭐 잘 안 사봤구나. 해외 롯데백화점. 진출해서 뭐 어떻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핵심 포인트는 롯데케미칼 살리려면 결국은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매각 네. 이게 첫 번째 순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확보된 연금으로 정말로 돈이 되는 곳에 정확하게 꽂아주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빠른 가격 회복이 있을 수 있다. 음. 그래서 지금 싸지만 굳이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건 이런 구조조정 소식은 결국엔 어떤 식으로든 뉴스화돼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지금보단 비싸게 사시더라도 그때 사시는 게 낫다라는 평가를 하고 신동빈 있습니다. 회장이 지금 베트남 출장 갈 때가 아니죠. 인도에 가가지고 모디를 만나야지. 그러니까 인도에다 지금 적극적인 러브콜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죠. 수건을 왜? 쥐어짜서 네, 수건을 쥐어짜서 자기 손에 피가 묻히고. 나도록. 어. 왜? 지금 보면 컨트롤 타워에 다 쇼핑 그러니까. 하시던 분들이 다 가 계세요. 그럼 케미컬은 진짜 누가 지켜? 돌보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롯데그룹에게 딱 좋은 거 한 가지는 있네요. 뭡니까? 신유열 전무에게 뭔가 지분 넘기긴 좋겠네요. 주가가 너무 싸져. 지금이 기회다. 넘길. 그렇지. 아니, 뭐 신동빈 회장이 진짜 열받던 게 뭐야? 내 나이 65세인데 아직도 그룹을 안 물려줘 아빠가. 아빠가 90살 넘었는데도 꽉 잡고. 내가 계속 할 거야. 총괄 회장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총괄 회장. 한 번도 신격호 회장은 명예회장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현역이었어요. 네. 65세인데도 넌 아직도 부족하다. 아빠가 해야 된다. 그 전철을 안 밟으려는 걸 수도 있겠네. 왜 이렇게 영조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신동빈이 정조야? 사도세자?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너무 웃더라. 내가 그렇게 네? 웃겼어? 아니 아까 웃기지 않았어요? 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